위원장 맡고 있는 박창문입니다. 제가 지금은 그 준비 단계고요. 12월 1일 날에 국민에서 정식으로 창립을 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좀 계실 것 같은데 서울에 이제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후원 회원이 현재 13,500명 정도 전국에 있고요. 이분들께서 후원해 주시는 그 회비로 회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이제 연구원들이 수십 명 계시고 해서 친일 인명사전 발간도 하고 또 원래는 식민지 박물관도 서울에서 개방을 했습니다. 구미에서는 이제 12월 1일 날 창립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계획이냐면요. 구미 지역에 여러분 잘 아시는 왕산 허위 일가라든지 박유광 선생님, 금호산 저수자 벼가면 동상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박정희 동상으로 하는 분들이 많던데, 박유광 선생은 이제 암살, 3.1조 암살단 하시다가 일제 때 19년 동안 이제 감옥 생활 하셨던 분이죠. 그리고 장진홍 열사나 많은 분들이 계신데, 구미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사업으로 구미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을 많이 저희들이 알리고 또 기리는 사업들을 할 계획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에 민족문제연구소 치면은 구미 지혜가 나오거든요. 가입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제 시민들께 우리 민족문제연구소를 좀 더 알리기 위해서 서울의 방학근 실장님 모시고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조금 늦었는데요. 바로 실장님 모시고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학근 실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각했다고 박수도 안 치시는군요. 죄송합니다. 네. 택시 기사분이 3.1문고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좀 더 유명해져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예. 그래서 그 유명한 3.1문고를 모르신다니 제가 타박 줬는데 모르는 척 하더라고요. 오면서 계속 대통령 욕을 하는 거예요. 뉴스에 나오는데 뭐 경유차를 뭐 어떻게 이렇게 저감해가지고 비용해가지고 경유차 이렇게 줄인다고 하는데 그럼 경유차를 만들지 말든지 하면서 계속 대통령 욕을 해가지고 이분이 괜히 3.1문고 알면서 그런 척 하는구나 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예. 자, 그래도 이제 얼마나 꿈같은 일이 지금 구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구미 역사상 이렇게 왕산 선생님 그 서거 기념 110주년 기념식도 하시고 추모식도 하시고 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이 있거든요.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군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 이제 자주 가십시오. 그게 이제 거기에서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 생기고 1호로 돌아가신 분 아닙니까? 그럼 가셔야죠.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가셔야죠. 제가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직함을 갖고 있고 거기 이제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거고 월급 안 받고 일하는 곳이 또 두 군데 있거든요. 하나는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 이건 제가 월급 안 받고 자원봉사하는 곳이고 또 하나는 서대문 형무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시민모임 사무국장이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하고 있는데요. 서대문 형무소를 유네스코에 등재하자 뭐 이런 운동을 제가 먼저 발의해가지고 제가 사무국장 맡아서 하고 있어요. 언젠가 될 건데요. 그럼 왜 그러냐? 우리나라 서대문 형무소 이외에 유네스코로 등재되는 거 한번 쫙 생각해보세요. 유네스코로 등재되어 있는 대한민국 대부분이 조선시대 뭐 왕릉 뭐 이런 거죠. 조선시대 봉건시대 그 다음에 기껏 해봐야 뭐 5.18 기록물 그 다음에 뭐 위안부 기록물 지금 한다고 좀 준비 중이고 이런 건데 대부분이 정말 우리나라가 보면은 뭐 봉건 시대를 오랫동안 겪었으니까 뭐 지난주에 가니까 또 공산성도 유네스코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독립운동이라든지 민주화운동에 대한 것에 대한 관심이 좀 적었잖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서대문 형무소야말로 아주 큰 가치가 있다. 유네스코 등재하는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 안 갖다가 지금은 서울시나 이런 데서도 관심 갖고 있습니다. 네, 서대문 형무소도 이제 등재해야 되는데 사례도 있어요. 사례. 뭐냐면 넬슨 만델라 그 남아공에서 오랫동안 이제 수감 생활을 하시고 대통령도 했던 만델라가 그 잡혀 있었던 수십 년 동안 잡혀 있었던 감옥이 유네스코 등재되어 있거든요. 감옥이 좋아서가 아니라 바로 그 감옥을 통해서 그 식민 지배의 어떤 참상, 그것에 저항했던 분들의 어떤 숭고한 정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감옥 자체가 이렇게 유네스코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따지면 그 남아공에 있는 그 감옥보다 서대문 형무소 감옥이 훨씬 오래되기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정말 피를 점철된
그런 곳이다라고 제가 그 가치를 제가 먼저 알아보고 제가 손들어가지고 시민모임 만들어가지고 사무국장 하고 있는데요. 한 4, 5년 전에 만들었는데 그때는 뭔가 했는데 요즘에는 좀 관심들이 많아요. 박원순 시장도 관심이 되게 많고 팀이 꾸려져가지고 그거 검토하고 있고요. 언젠가 될 건데 그러면 거기서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주목받아야 될 분이 바로 왕사 선생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대를 가지시면서 날 따뜻해지면 꼭 서대문연구소 방문하시면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제가 안내를 해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건물만 보고 오시게 되거든요. 또 마침 그 관장님도 또 연구소 회원이니까 잘해 주실 거예요. 근데 관장님 다음으로 제가 또 잘해요. 안내를 저랬고 관장님은 바빠가지고 구청장에 올라오러 가야 되고 하니까 저는 그런 거 없으니까 제가 시간이 더 많으니까 저를 불러주시는데 그래서 1907년에 이미 그 정도 감옥을 만들었을 때 동양 최대거든요. 만들 당시에 그 감옥이 동양 최대예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감옥에 들어갈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건 뭔가요? 독립운동 많이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독립운동 많이 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디냐면 무학기 넘어가는 곳이거든요. 우리 조선의 궁궐 정궁이라고 하는 경복궁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아주 가까운 곳이고 무학제가 어떤 곳이냐면 그 일본 국도입니다. 일본 국도 메인 도로예요. 청나라 사신이 오면 그 앞으로 항상 지나다니는 곳. 그 청나라 사신들 받아들인 영웅은 없애고 이제 독립문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곳에다가 일본 도로 여기서 구미에서 제일 좋은 번화한 도로 옆에다가 감옥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감옥은 단순히 기능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요. 야, 니들 까불면은 감옥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감옥이 혐오시설이니까 안 보이는 곳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일본 국도에다가 딱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일본 국도에다가 감옥을. 그래서 그런 어떤 정신을 생각할 때 이 왕선 선생님의 가치를 정말 다양한 각도로 우리가 재조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만두고, 이제 약속한 제국에서 민국으로라고 하는 요즘에 제가 잘 써먹고 내년에 자주 들을 말씀이세요. 이 말씀이 제국에서 민국으로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갔는데 탁 사람들이 이제 뭐 타임머신 타고 탁 옮겨왔지 않습니까? 탁 옮겨왔는데 뭔가 99도에 갔다가 1도가 되면은 100도가 되어서 끓는 건데 뭐가 탄생을 해. 뭐가 탁 탄생했단 말이죠. 그냥 한자만 바뀐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했다. 시민이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탄생했다고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역사 이야기, 독립운동 이야기, 시민의 이야기 지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할 때 꼭 물어봅니다. 이 물어보는 거는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는 파리에 택시 운전사 썼던 그 홍세환 선생님이 맨날 이거 먼저 물어보고 강의 시작한대요. 요즘 홍세환 선생님은 기력이 세가지고 많이 강의 못 하시는데 그 얘기 듣고 저도 느낄바가 있어가지고 요거 3개 물어보고 시작하는데 보도 자료와 보도 지침과 보도 연명을 다 구별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딱 보고 관객들의 수준을 딱 보고 강의한다는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테스트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아시는 걸로 알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거를 뭐 잘 안 배우죠. 저도 학교 다니면서 이거 배운 적이 없어요. 제가 공부를 안 했느냐? 제가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제가 반장만 7년 했습니다. 7년 반장만. 초중고등학교 동안 반장만 7년 했어요. 부반장 한 건 빼고라도. 근데 이거 배운 적이 없어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는데 이 뜻을 알려준 사람 아무도 없는데 2008년도에 광우병 집회 때 이 노래를 만들었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것.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인데 그 민주공화국이 뭐야?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뜻이다. 이런 거죠. 이걸 좀 설명해 줬어야 됐는데 설명이 없었다 이거죠. 아무도 지금 안 해요. 이걸 앞으로 이제 교과서에도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예, 앞으로 될 겁니다 이제. 나라가 망했죠. 나라가 망했는데 시간 관계상 노래는 들을 수가 없고 나라가 망했어요. 언제 망했습니까? 1910년 8월 29일 날 나라가 망했는데 조선 500년 역사 속에서 이런 문명 국가 중에 전쟁하지 않고 항복문서도 아니고 나라 먹어달라고 하는 합방 청원서 써가지고 망한 나라가 500년 역사 가진 문화민족은 우리밖에 없다. 우리밖에 없다.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고종 순종얘기니까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런데 왕은 싸우지 않았으나 민중들이 싸웠죠. 그래서 노래까지 만들어요. 얼마나 슬프면은 국치 1910년 국치에 이르러서 잊지 말자고 하는 노래를 만듭니다.
잊지마자 6.25 같은 노래를 만들죠. 잊지마자 6.25 같은 노래를 만드는데, 근데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곡이 없어 그때. 근데 노래를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안 돼. 그래가지고 스코틀랜드 민요에다가 곡을 붙여가지고 가사를 만든 겁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노가바라고 하죠. 노가바. 노래 가사 바꾸기. 제가 불려보면요. 원래 이분들이 불러야 되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거 쉽습니다. 나가자 동무들아 어깨를 걸고 이 노래 경술연추 8월 29일은 조국의 운명이 떠난 날이니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라 갈수록 종소는 노예죠 노예 더욱 아프다 똑같죠 이렇게 경술년 1910년 추 8월 가을 8월 29일에 나라가 망했다 이거 그래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이날을 잊지 말자 8월 29일이 지금 국치로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여기 달력 보시면 아무런 표시가 안 돼 있어요. 8월 29일이. 근데 1944년 8월 29일까지 임시정부를 포함한 대부분의 독립운동단체들은 8월 29일 국치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식순도 나와요. 식순도. 국치기념식을 임시정부에서 어떻게 했다고 하는 식순도 잘 나와 있어요. 왜냐면 좀 만주나 중국이나 그 러시아나 미국에서 우리가 독립운동하는 이유가 뭐예요? 8월 29일 국치를 당했으니까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고생한 원인이 되는 날짜를 잊지 말자는 거죠. 국치를 잊지 말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런데 그런 날을 잊고 있다 이거. 그래서 한국작가회의 이사장을 했던 최원식 교수, 인하대학교 국문과 교수는 어떤 칼럼을 썼냐면 과거 한겨레신문에 국치를 기념하자. 국문과 교수인데도 그런 칼럼을 써요. 그래가지고 8월 29일을 어떻게 자기 어렸을 때 기억에 자기가 기억력이 좋은 사람인데 어렸을 때 기억에 달력에 8월 29일 국치일이 표시가 돼 있었다 이겁니다. 달력에. 그런데 어느 순간 없어졌는데 아마 기억을 더듬어 보니 5.16 쿠데타 이후에 달력이 그게 사라졌다 라는 말을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안부 행정안전부에 그 당시에 10년 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에요. 행안부에다가 공문 보내가지고 나라의 국가기념일 관리하는 부처는 행정안전부니까 8월 29일 국치일을 언제 없어졌는지 한번 확인해봐야 하는데 담당자가 말이 모른다. 대한민국 행정부 공무원이 모른대. 임시정부가 기념한 나한테 모른다. 그래가지고 제가 을지로에 있는 달력 만드는 업자들 왜냐면 과거에 달력 만드는 사람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찾아보려고 했더니 그 달력도 못 찾았어요 제가. 근데 나라가 찾죠. 정보가 찾아 금방 찾는데 제가 찾으려니까 시간도 바쁘고 해서 못 찾았어요. 어쨌든지 이 국치일이라고 하는 건 우리 기념을 해야 되는 날인데 이렇게 노래까지 만들어서 했다 이거죠. 넘어가고 이게 헌법조문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대한민국 헌법은 이종찬 지금 이 우당여양의 손자죠. 이종찬 씨가 맨날 자기가 태어나서 잘한 것이 하나 있다면 이 임시정 87년에 만든 이 헌법에다가 임정은 이거를 고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항상 일반적으로 자랑하는데 그건 자랑은 잘한 거죠. 그리고 김종인 씨 과거에 민주당 비대위원장 김종인 씨 입만 열면은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 조항을 넣은 거는 대대로 나의 보람이다. 그렇습니다. 그건 뭐 틀린 말 아니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는 되는데 헌법 전문이 돼 있어. 헌법 전문. 앞에 있는 문이에요. 앞에 있는. 프롤로그가 있어. 프롤로그. 다른 나라 헌법은 대부분 그냥 헌법 해서 1조부터 나가는데 우리는 헌법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이게 특이한 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특이한 점인데 다 기니까 다 소용없는 얘기고 헌법 정신이 나와 있어요.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 또 하나는 불의의 한관 사회부 민주 이념 마지막에는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 그러니까 독립, 민주, 통일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헌법의 3대 정신인데 이것이 헌법에만 있어 헌법에만 이게 이 헌법이 나와서 활개를 쳐야 되는데 헌법에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북진통일하자는 사람 있잖아요. 북진통일하자 주로 태극기들 많은 분들이 북진통일하자 하는 사람들 그건 뭡니까? 반헌법주의자로 감옥 보내야 돼요. 헌법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통일하는데 평화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다. 평화적으로 하는데 북진통일 어디 되어 있습니까? 전쟁을 하자? 그거 아니에요. 전쟁할 바에 아예 통일하지 말고 통일을 하려면 평화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맨날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에 그 방송 토론 나올 때 이렇게 대통령 후보 토론 나올 때 막 문재인 후보 2012년도 얘기입니다. 문재인 후보한테 당신의 그 헌법 그 이념이 뭐냐 자꾸 물어봐요. 자꾸 질문하는데 문재인 그 당시 후보가 답변을 못해가지고 그때 낙선한 것 같아. 전 답답해 죽겠어요. 헌법 전문을 바로 대답해주면서 나의 헌법 정신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다. 항일운동 전통,
그 다음에 4.19 민주이념 전통, 그 다음에 조국의 민주교육과 평화적 통일 정신을 갖고 있으니까 나야말로 헌법 정신에 충실한 사람이다. 근데 박근혜 당신은 맨날 북한 일만 오면은 북한 없애가지고 괴멸해가지고 하자고 하니까 당신이야말로 방헌법주의자라서 대통령 자격이 없다. 이렇게 공격했어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니까 대통령 떨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답답해 죽었어요. 그래서 헌법을 누구라도 교사든 정치인이든 누구라도 헌법을 그냥 장식용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의 무기가 안 된다 이겁니다. 이거를 진짜 우리가 무기로 삼아야 될 필요가 있다. 헌법은 잘 돼 있어요. 잘 된 헌법이에요. 그리고 다른 나라는 뭐 하나님의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여기 나와요. 하나님의 만든 뭐 네덜란드 어쩌고 나와요. 아무 소용없는 얘기. 우리는 근데 아주 명확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바로 대한민국은 바로 국민의 나라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루이 16세인데요. 루이 16세인데 이 사람이 1789년에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가지고 프랑스 대혁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때 뭡니까? 지미 국가다. 내가 국가다. 이게 봉건주의 국가의 기본 모토거든요. 왕이 국가인 거예요. 왕이 국가. 왕 말고는 다 신한 겁니다. 마누라도 신하예요. 왕 말고는. 아들도 신하고. 왕 하나가 국가인 시대가 있었죠. 루이 16세. 그래서 국민이 국가인 시대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이게 봉건과 반봉건의 이 경계선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지미 국가인 시대에서 국민이 국가인 시대는 우리는 언제로 봐야 되고 그 정신의 맥락, 그 뿌리, 생각의 지점은 발원지는 어디인가. 낙동강물을 우리가 보면은 낙동강물의 뭐 수원지 시작한 곳 우리가 찾아가지고 보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시민의식, 국민이 국가라는 이 생각은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한번 찾아보는 거죠. 이 역할을 지금 연구자들이 하고 있는데 아직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어요. 대략 그래도 가장 많이 접근하고 있는 답이 1850년도경으로 추정할 뿐이죠. 1850년도. 그래서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데 그럼 민주공화국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야 됩니다. 민주공화국이 뭔지를. 자, 민주라고 하는 거. 이제 시민의 탄생이니까 그 시민이 있었나 조선시대 보면 시민이 있었나. 조선왕조 실록 보시면 여러분 인터넷 보면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왕조 실록에 보니까 그것도 가장 빠른 전도 태조 이성계 때부터의 조선왕조 실록을 먼저 놓고 보는 거죠. 백성, 신민, 신하죠 신하, 서민, 인민, 국민 이건 다 왕 빼고 나머지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왕 빼고 나머지를 다 백성이라고 불렀고 신민이라 불렀고 서민이라 불렀고 인민이라 불렀고 국민이라 불렀다. 이건 그 별 의미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거 한마디 해야 되겠죠. 인민은 빨갱이 말인데 라고 하면 거짓말인 거죠. 인민은 이성계가 만든 이성계 때도 이미 있는 말입니다. 인민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 말에다가 자기 이념을 얘기하면은 조선왕조 실록 들이키세요. 그런데 시민이 있었냐? 시민이 있더라고요. 시민이 있긴 있더라고요. 찾아봤더니 시민은 뭐예요? 시장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민이 조선시대 때는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티즌이 조선시대 때는 존재하지 않았다. 존재하지 않으니까 장사꾼을 뜻하는 이 시민을 용도를 바꾼 거죠. 시티즌으로. 그러니까 뭡니까? 시민은 진화된 게 아니라 탄생한 거다. 팡 하고 생겨난 거죠. 팡 하고 생겨났다. 조선시대에 없는 시민이. 그러면 민주공화국이니까 또 민주는 어떤지 보실까요? 민주 다 이제 바쁘시니까 넘어가고요. 이것도 다 조선왕조 실록에 나오는 민주의 얘기인데 다 넘어가고요. 그냥 이런 겁니다. 결론만 보시면 민주는 무슨 뜻이었냐? 조선시대 때 민주는 민의 주인, 왕한테 왕이죠. 왕. 세종대왕이 민주예요. 세종대왕이 민주. 태조 이성계가 민주인 거예요. 고종 순종이 민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라는 용어는 데모크라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데모크라시는 조선시대 때는 킹이야, 킹. 근데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 없으니까 킹이었던 이 말을 데모크라시를 바꾼 거죠. 용도를 병행한 겁니다. 용도를 병행한 거. 민주라는 거는. 그러니까 민주도 탄생한 개념이죠. 조선대 입장에서 보면. 물론 이미 존재했지만 유럽에서는. 그리고 민주공화 때 공화는 뭔가? 공화가 재밌어요. 공화는 또 따다다다 넘어가시고요. 공화는 그 리퍼블릭을 하는데 동서양 모두 공화국이 무슨 뜻이냐면 왕이 없는 나라를 뜻해요. 왕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 봉건 시대 때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집에는 반드시 아버지가 있어야지 가게가 되지. 엄마와 아들 둘만 있으면 이거는 집이 안 되는, 가족이 형성이 안 되는 거야. 우리 옛날에 그랬습니다. 호주시 한참 심할 때는 아빠 없는 집은 가족도 아니었어요. 가족도 아니야. 근데 이게 바로 진짜 공화는 왕이 없는 나라. 근데 이제 공화라는 말이 이런 말인데 이게 여기에 얽힌 그 일화가 있어요. 에피소드.
에피소드인데 중국에 어떤 왕이 있었어요. 제가 잊어버렸는데 찾아보면 나옵니다. 작은 왕이에요. 작은 나라의 왕이야. 근데 이 왕이 중국은 왕이 잠깐만 비우고 방심하면 바로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주인이 바뀌잖아요. 중국은. 이 왕이 이제 해외 순방 갈 일이 있어요. 해외 순방. 이제 갔는데 가기 전에 불안하잖아요. 해외 순방 갔다 와가지고 그야말로 자기 마누라가 신하랑 결탁해가지고 또 쿠데타 일으킬 수도 있고 지 아들이 또 결탁해서 왕이 될 수도 있고 아직 복잡해. 그러니까 되게 불안한 거예요. 해외 순방 간다는 것이. 그래가지고 해외 순방 가기 전에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뭐라고 했냐면 야야 내가 요번에 3박 4일 동안 해외 순방 갔다 오는데 너희들이 나 없는 사이에 나 그리워하지 말고 한번 이제 신하들끼리 모여가지고 한번 회사를 잘 한번 운영해봐. 아니 나라를 잘 운영해봐 라고 일장 연설하고 나갑니다. 사장도 마찬가지죠. 해외 출장 갈 때 직원들 모아놓고 부장급들 모아놓고 얘기하잖아요. 나 없는 동안 니들 회식하고 녹땡이 부리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이런 것처럼 그랬는데 갔다 왔어요. 해외 순방 갔다 왔어요. 근데 나라가 아무 문제가 없었어.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 왕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안 좋아하지 정상이에요. 기분 좋으면 안 돼요. 왜냐면 아빠가 일주일 출장 갔다 왔는데 집에 아들내미 딸내미가 얼굴 보지도 않고 바로 아침에 나간 듯이 대하면은 기분 나쁘죠. 야 내가 이 집안에서 투명인간 같은 존재인가? 난 없어도 되는가? 뭐 이런 식의 빈정상하거든요. 막 뛰어와가지고 안기면서 아빠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라고 해줘야 되는데 이 자식들이 그런 눈치가 없어가지고 눈길도 하면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은 갔다 오니까 왕은 기분이 나빠. 나라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안심은 되는데 기분이 되게 나쁘네? 왕이 없어도 나라 잘 굴러가네? 빈정이 상해. 이때부터 공화라고 하는 건 빈정상한 말이에요. 빈정상한 말. 왕이 없어도 나라가 잘 굴러가는 뜻이니까 왕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짜증난 말이에요. 공화가. 그래서 이 공화라는 명칭이 진화돼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나쁜 조선시대 때는 불온한 말로 공화가 쓰입니다. 불온한 말로. 그래가지고 이런 일화들도 있어요. 그 이제 홍길동이라고 하는 내 친구가 있는데 조선시대 때인데 제가 홍길동을 내가 미워 죽겠어요. 제가 감옥 보내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꾸미는 거. 상소를 올리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죠. 내 친구 홍길동이가 놀러 갔다는데 그 집에 놀러 가서 그의 서책을 우연히 볼 기회가 있는데 그 서책 안에 공화라는 두 글자가 쓰여져 있어옵니다. 공화라는 두 글자를 썼어요. 공화라고. 그것은 왕이 없는 것을 뜻하는 것이 이것은 곧 영모를 꾀하는 것이고 왕에 대해 불경한 그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해서 이 홍길동을 좀 감옥 좀 보내달라라고 상소를 올려요. 그랬더니 그걸 민원장 받은 왕이 또 그걸 상소를 들어주네. 공화라는 말은 지금으로 본 빨갱이란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4.19 때 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들어보니까 막 데모하니까 4.19 데모 막 하니까 그 학생들 죽은 학생들 김주열 군 옷에다가 간첩 같은 쪽지 넣어가지고 막 한 거 아닙니까? 이제 이 쪽지가 얘에서 나왔다고 이러면서 막 그런 거야. 그런 거랑 똑같아. 그래서 왕의 입장에서는 되게 불온한 말이 되는 거죠. 불온한 말. 자, 근데 이제 민주공화로 한 게 이게 불온한 말로 없는 존재하지 않는 이런 것이 이제 언제부터 이 대한민국에 슬슬 들어와가지고 헌법에까지 헌법 1조까지 바뀌게 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신민에서 신민으로 간 거죠. 이제 신화된 신민에서 이 참이 말장난 같긴 하지만 참 말을 잘 만들어요. 한자가 말을 잘 만드는 게 참 좋아요. 이게 이 신화에서 새로운 민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제 신민에서 신민. 1907년에 신민회가 만들어지거든요. 이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제국에서 민국으로 가는 변화와 더불어 이 신민에서 신민이 되는 이 변화가 바로 이제 민주공화국의 시민이 탄생하고 시민의식이 생겨나는 그런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대한매일신보라든지 한성순보라든지 독립신보 이런 데서는 이 새로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새로운 백성 이야기를. 특히 많이 얘기한 게 이제 안창호 같은 분이죠. 그래서 안창호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해.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단체 이름이? 안창호가 만든 단체 있잖아요. 지금도 있지 않아요? 여기? 흥사단이죠. 흥사단. 흥사가 뭡니까? 흥사. 흥한 흥자에다가 선비사자예요. 사람에게 투자해야 된다. 사람에게. 이게 다 연관이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민주화 공화를 꿈꿨는데요. 왼쪽에 있는 탑이 에펠탑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다 안 가봤지만 다 아는 거죠. 에펠탑, 자유의 신상. 파리에 있는 건 뉴욕에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문제 낼게요. 이거 답해보세요. 답하셔야 돼요. 에펠탑에 대해서 설명을, 자, 에펠이 만들었고, 만국 박람회 때 만들었고, 만들어질 당시에는 되게 흉물이었고, 지금은 이제 파리를 상징하는, 프랑스를 상징하는 탑인데, 그 이외에 또 에펠탑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에펠탑이 무슨 기념탑이거든요, 이게. 무슨 기념탑입니까?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에펠이가 잘나가지고 만든 거 아니에요. 에펠이가 잘나가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기념탑이에요. 뭘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여기 카메라맨이 맞추셨어요.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 기념탑이에요, 이게.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 기념탑. 이 사람들 그걸 잘 모르죠. 에펠탑이 그냥 에펠이 만들었다, 올라가면 전망이 좋다더라, 뭐 이런 것만 하는데,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 기념탑이니까 언제 만들어졌겠어요? 1789년에서 100다음 나오죠? 1889년에 만들었죠. 1889. 근데 이거를 보다 이거. 누가 봤어요? 6.1주의나 이렇게 개화파들이 가서 보는 겁니다. 1889년에 가가지고 프랑스 갔다 이걸 보는 거예요. 지금 봐도 이게 대단한데, 그때 보니까 얼마나 조선의 선배들이 눈이 돌아가 안 돌아가요.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조선의 선배들이. 또 여기 갔더니, 미국 갔더니 뭐예요, 또. 자연인상, 또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지거든요. 이건 뭡니까? 프랑스랑 영국은 항상 왼수지간인데,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 독립하니까 옆에 있던 프랑스가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분 좋으니까 선물해 준 거예요. 프랑스가 이제 미국에게 독립기념 축하 선물로 해준 거예요. 자유의 신상. 이게 여기 뭡니까? 자유의 뭡니까? 독립선언서에 대한 해플인데, 여기서 제가 추론인데, 저희 추론인데, 왜 하필 여신상을 만들어줬을까? 미국 독립전쟁 때는 뭐 워싱턴이라든지 보니까 그러니까 해밀턴이라든지 다 대부분의 건국의 아버지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다 남자들인데, 이제 여기 여성들한테는 투표권도 안 줬는데 왜 자유의 남신이 아니고 자유의 여신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저 혼자 해봤는데, 이거 이제 찾아보고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못 읽어가지고 저 혼자 추측에 그냥, 누가 이 책에 썼는지도 알 수 없지만 추측에 그냥, 이 당시에 영국에게 지배받은 미국이기 때문에 영국 여왕 이런 건 아닙니까? 영국은 기본적으로 여왕이 이제 많잖아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 영국 여왕 섬기지 말고 이제 자유의 여신을 섬겨라, 뭐 이런 뜻이 담기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되면 찾아봐야 되겠어요. 제 추측이에요. 어쨌든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탑인데, 이게 다 상징하는 것이 바로 민주화 공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식민지에서 벗어난, 왕이 지배하던 미국이 아니라, 이제 영국 왕이 지배하는 미국이 아니라 이제 미국 시민들이 지배하는 나라. 왕이 없는 나라죠. 이제 왕이 없는 나라. 이게 마찬가지죠. 드디어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 루이 16세의 단두대에다가 모가지 자른 100주년 기념탑. 이게 100주년 기념탑. 이게 100주년 기념탑인 거예요. 루이 16세 모가지 자른 100주년 기념탑. 이게 바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상징하는 기념탑이고, 이게 이 나라의 랜드마크가 되는 거죠. 프랑스 가면 뭐 베르사유 궁전이 있다고 하는데, 베르사유 궁전이 프랑스의 랜드마크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 랜드마크가 되는, 이것이 바로 민주화 공화로 하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는 상징이다. 근데 이거를 우리도 지금 봐도 대단한데, 그 당시에 조선의 선배들이 보면은 이 대단한 건축물을 보면서 민주화 공화를 꿈꿀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1800년대 한성수모나 독립시민 보면 계속 이런 얘기 나와요. 특히 프랑스 얘기 많이 나와요. 프랑스 얘기 많이 나와요. 프랑스를 법국이라고 했는데, 프랑스는 이제 두 나라가 많이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두 나라예요. 오스트리아라든지 이런 왕이 러시아라든지 왕이 지배하는 나라, 황제가 지배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안 나오고, 이 왕이 없는 나라, 이 프랑스와 이 미국에 대해서 항상 그 개화파 지식인들이 설명을 많이 하고, 이걸 이상향으로 계속 설명하는 이상향으로. 그래서 이제 프랑스와 미국은 우리 그 당시 당대 지식인들에게는 이상의 국가, 민주화 공화를 꿈꾼 이상의 국가로 자리매김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대동단결 이 대동단결 선언이요, 언제냐면 작년 3월, 작년 8월인가,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경축상가, 8.15 경축상가 이를 언급하셨어요. 이걸 언급하셨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 공부한 건 맞아요. 이걸 언급하셨는데, 1920년 7월인데, 우리가 3.1혁명을 얘기할 때 1919 3.1혁명은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영향을 받은 바 크다라고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거짓말은 아니죠. 영향 받는 거죠. 네, 영향 받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그 전에 그보다 3.1혁명 선언보다 더 2년 전에 바로 이런 선언이 만들어졌는데, 오히려 이 선언문이 더 이 천엄선이 만든 독립선언서보다 훨씬 민주공화제의 내용을 더 잘 담고 있는 내용인데요. 대부분 한자라서 어려운데 한글로 풀어가지고 나와 있는 게 다 많으니까 보시면, 그 중에서도 이름만 쓰면 안 되는데 엑기스 이번 말을 하는데요.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구절이거든요. 17년에 만들어졌는데요. 17년에 만들어진 이유가 또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면. 융의가 뭡니까? 융의. 순종이죠, 순종. 순종이 1910년 8월 29일 경술년 초 8월에 삼보를 어떻게 했어요? 빼앗긴 게 아니라 포기했다고.
이 3보는 국가의 3요소죠. 국가의 3요소. 국가의 3요소는 외우기 되게 쉬워요. 땅, 사람, 주권이에요. 땅, 사람, 주권. 이 땅, 그다음에 사람, 주권이 있어야지 국가의 3요소가 되는데 순종이 국가의 3요소를 포기했다 이겁니다. 빼앗긴 게 아니라 포기했다 표현이었어요. 포기했다고. 포기했지 뭐. 한일 합방 청원서를 올렸으니까 순종이 천황한테 포기한 겁니다. 포기한 그 8월 29일은 즉 우리 동지가 이 독립운동가들이죠. 우리 동지가 이 3보 국가의 3요소를 계승한 8월 29일이니 그동안 한순간도 숨을 멈춘 적이 없다. 우리 동지는 완전한 상속자요. 저 황제권 소멸의 때가 민권 발생할 때요. 구한국 최후의 날인 신한국 최초의 날. 이 아주 멋있는 명문이죠. 여기서부터 이게 명문이에요. 황제권이 없어졌어요. 8월 29일 날 나라가 망했어요. 그랬더니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망국. 나라가 망했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사람들 다 살아있었거든요. 1910년 8월 29일 날 다 살아있었어요. 사람이 살아있었는데 왕이 그냥 삼보를 포기했을 뿐이야. 근데 우리 뭐라고 그래요? 망국. 나라가 망했다고 표현해요. 왜? 그게 봉건적 발상인 거예요. 봉건적 발상. 왜? 중국에서는 왕과 왕끼리 다이다이 붙어가지고 이 다이다이 붙은다만 하면 안 되는데 또 이제 예? 일장끼리 한 거 아닙니까? 짱끼리 붙잖아요. 일진끼리 짱끼리 붙어가지고 이긴 놈이 내가 왕 먹기로 하자 이런 거 아닙니까? 왜냐면 봉건 시대 때는 많은 백성이 싸워서 죽으면 큰일 나. 왜? 농사 지어야 되는데 성만 먹으면 뭐예요? 농사 지을 사람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내 농사를 지어야 되는 봉건 시대 때는 농민들이 죽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왕끼리 1대1 단판 붙어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단판이 붙든 아니면 뭐 러시아 룰렛 게임 하든 이렇게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성들 많이 안 죽여요. 왕끼리 싸우지. 지들끼리. 그래가지고 이제 결투도 이렇게 하잖아요. 지들끼리. 그래서 성 까먹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황제권이 없어진 날이 나라가 망한 게 아니야 이겁니다. 황제권이 망한 날에 황제가 포기한 거야. 탐보를. 이거를 우리가 받았어. 얘가 포기했으니까. 그래서 황제권이 없어진 때가 바로 민권이 발생할 때요. 구한국. 구한국은 이제 대한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한국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어떤 나라일지 알 수 없으나 구한국에 반대되는 신한국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구한국 최후의 날이 신한국 최초의 날이다. 바로 여기에서도 민권이라고 하는 것, 이 민이 이 땅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학자들이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학자들, 문헌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이 어디서 또 발생하고 있나. 그래서 이거를 또 대통령이 언급했다는 게 중요하죠. 대통령이 언급했다는 게. 그래서 이 대통령의 선언은 제가 볼 때는 3.1혁명 선언의 아빠쯤 되는 거예요. 아빠. 형이나 아빠쯤 되는 거죠. 근데 이것만큼 제가 볼 때는 멋있지가 않아요. 3.1 운동, 1919 선언이 별 재미가 없어요. 최남선이 만드는 게 아니라 두리뭉술해. 겁이 많아가지고 잡혀갈까봐 내용이 별로예요. 어쨌든. 근데 요 해가 어느 해입니까? 1917 보시면 좀 딱 생각나는 인류사의 대사건이 하나 있잖아요. 1917년에 일어났던 인류사의 대사건. 러시아 혁명. 네. 그래서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거죠. 3.1혁명에 영향을 준 사건들이 많아요. 3.1혁명은 우리가 3.1혁명을 이 한반도 땅에서만 놓고 얘기하면 3.1혁명이 보이지 않지만 이 한반도가 우리 민족이 그 당시에 처해 있는 상황들을 이해하면은 국제적인 시각으로 이제 3.1혁명을 볼 수 있는 건데요. 먼저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신해혁명. 신해혁명 이제 순원이죠. 손문이 청나라 왕조, 이 청나라 안주족, 이 청나라 왕조를 몰아내고 공화제를 만든 그 혁명이죠. 그래가지고 다행히 일찍 죽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대만에서도 수논을 기념하고 중국 공산당도 수논을 기념해요. 만약에 오래 살아가지고 대만 편 들었거나 장개석 편 들었거나 모태동 편 들었으면은 이 양쪽에서 아마 한쪽에서만 기념했을 거예요. 다행히 좀 일찍 본인으로서 일찍 죽어가지고 양쪽에서 기념하는데 신해혁명을 만든 나라가 뭡니까? 중화민국이에요. 중화민국. 그러니까 나라 이름이 중화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이름은 중화민국에서 힌트 얻은 바가 많아요. 보통 중국으로 되죠. 중국으로 되잖아요. 중국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굳이 민국이라고 썼을까요? 왜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을 나라 이름에 넣었을까요? 이게 바로 청나라 봉건 황제가 다른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우리가 민주공화국이 됐다고 하는 것을 알리고 싶어하는 강력한 바람이 있는 겁니다. 그냥 중국하지 않고 중화민국이라고 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대한민국의 이름도 힌트 얻은 바가 많아요. 헌법도 많잖아요. 헌법도. 자, 중화민국, 이제 1911년에 중화민국 임시헌법 보십시오. 중화민국은 중화민이 조직한다. 주권은 어디에 있어요? 청나라 황제한테 있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에 속한다. 어딘가 되게 유사하죠? 대한민국 헌법과 유사하죠?
대한민국 헌법보다 먼저 만들어졌죠. 19년 이민정 헌법보다 먼저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에 다 대한민국 독립운동가들 힌트를 얻어가지고 다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겁니다. 다 머릿속에. 여기 보시면은 공화만세, 공화만세. 이제 중국 국민당 공화만세 순원이죠, 순원. 보시면 뭐 차이나 리퍼블릭, forever. 차이나 공화국이여 영원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 17년에는 또 러시아 대혁명, 그다음에 러시아 혁명, 그다음에 독일 혁명. 이게 다 뭡니까? 왕을 부정하는 혁명인 거예요. 여기 짜르를 부정했고. 그래서 이 17년에 우리 17년도의 혁명, 17년도에 이 조정장의 선언은 이러한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많은 봉건제를 부정하고 민주공화제를 실험하고 했던 많은 나라들의 영향을 받은 바가 크다. 그래야지 19년 3월 1일이 이해가 됐는데 우리가 워낙에 친미 정권이 오랫동안 잡고 있어가지고 미국 얘기만 하는 거예요. 미국 얘기만.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영향을 받았지만 러시아 혁명 영향을 받았다. 여러분 이제 빵이를 잡혀가니까 그 말 참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오겠죠. 네. 자 보시면 이제 NGO들 1891년부터 1910년까지 나라가 망할 때까지 NGO들이 만들어진 걸 쭉 보는 거죠. NGO들이 인천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뭐 워낙에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인천, 부산, 원산을 개항하라고 해가지고 개항한 개항장이고 그러니까 외세가 많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사상이 많이 들어온 곳이니까 인천 클럽, 독립 클럽이 쭉 만들어졌죠. 근데 밑줄 친 거 보면요, 1907년에 NGO가 제일 많이 만들어져요. 8년에도 많이 만들어지고. 왜 그럴까? 이 NGO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관변 단체가 아닌 이런 그 시민들의 자발적인 단체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아 조선이 이제 곧 망하겠구나라고 징조는 징조예요. 더 이상 고종 황제에게는 기댈 바가 없구나라고 하는 징조인데요. 신민회가 그때 만들어지는데 이때 그 신민이 바로 새로 신자 백성의 신민회인데 이게 나중에 신흥무관학교를 만드는 그 모임이 되는 거거든요. 국제보상운동인데 70시기 만들어지죠. 근데 왜 앞에 1907년일까요? 왜? 1905년에 우리가 배우기에 을사늑약이 체결돼가지고 외교권이 박탈됐다고 하는데 그때는 뭐 별로 뭐 NGO들이 긴장을 많이 안 했어. 시민들이. 근데 왜 1907년에 무슨 사건이 있길래 갑자기 야 우리가 나라를 빨리 구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고종한테 맡기면 안 되겠다라고 왜 1907년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1907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1917년에. 군대 강제 해산이 벌어지죠. 군대 강제 해산. 1905년에 이제 외교부가 없어진 거예요. 조선은 외교부가 없어. 그 외교부를 누가 맡아요? 이토 히로부미가 대신 하기로 했어. 일본 놈들이. 통감부에서. 그러니까 외교부가 없어. 외교권이 없어. 그렇지만 군대도 존재했단 말이죠. 근데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부처는 군대죠. 국방부죠. 아 외교가 없으면 어때? 그거 영 못하면 남한테 좀 시킬 수 있는 거고. 근데 군대만큼은 자기 나라 군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1907년 군대를 없앤단 말이죠. 군대를. 고종 황제가 명령 내려가지고 결제해가지고. 근데 이때 실은 이제 1907년 정미의병이라고 하죠. 정미의병. 이때 의병이 정미의병인데 이때 정미의병 전과 후가 이제 의병 운동에서는 나누어진 계기가 됩니다. 이때 1907년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에요. 실제로 군대를 대한제국의 군대를 없앴다고 하는 건 뭡니까? 그 당시에 이토 히로부미의 머릿속에는 1907년의 나라를 빼앗아 먹으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미 그때. 아 군대가 없으면 나라 망한 거죠. 뭐. 근데 3년 후에 나라가 망하거든요. 이건 그야말로 대한제국 군대 해산 명령을 거부한 의병에 투신했던 구 대한제국 군인들의 공덕입니다. 그분들이 나라를 그래도 명맥을 3년 동안 더 이어오신 거예요. 1907년에 영화에 이거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 나오죠, 그죠? 미스터 션샤인에도 그 대한제국 군대 해산 명령 내리니까 그 설라고 그 고종 황제 옆에서 뭐 호위무사처럼 있던 그 사람이 제가 이번만큼은 황제의 명령을 어겨야 되겠다. 해산하지 않고 총을 버리지 않고 의병에 투신하는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거기서 고종을 너무 미화해가지고 좀 불편해요. 고종 바본데 너무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아주 해놔가지고 하여튼 그래요. 어쨌든지 나라가 망하니까 이제 신민회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신흥무관학교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독립운동 그 기지 전투에서 해야 된다. 이 일본 놈들은 본질이 간 거니까 얘들하고는 말해서 안 된다라는 거. 국제보상운동 뭡니까? 국제보상운동. 대구에서 일어났죠. 제가 저 대구에 가서 이런 말 하면 맞아 죽으니까 얘는 안 할게요. 구미에서만 얘기해야지. 국제보상운동도 이러죠. 이게 뭡니까? 나라가 빚을 많이 져가지고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생겼네. 빨리 빚 갚아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똑같이 독립에 대한 마음은 있었지만 방법이 다른 거예요. 여기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고종에게. 우리가
만주에다가 신흥무과학교 만들어가지고 독립전쟁을 해가지고 이 전투에서 전쟁을 이겨야 된다. 왜? 일본이라고 하는 건 제국주의이기 때문에, 제국주의는 말로 해서 되지 않는 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한 파가 있었고, 근데 이게 소수파죠. 근데 여기 대부분의 파들은 나라가 이 고종 황제가 정치를 조금 잘못하셔가지고 빚이 많아져가지고 일본 놈들한테 광산도 빼앗기고 철도도 빼앗기고 하는데, 이걸 다시 국민들이 금모으게 해가지고 IMF 때처럼 금모으게 해가지고 다시 고종 황제에게 나라를 다 건사시키면 좋겠다. 그럼 일본 놈들이 물러갈 것이야. 국제보상 운동을 한다 이거. 어떤 게 맞아요? 피카포 주면 일본 놈 나갑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했어요. 욕할 건 없지. 욕할 건 없지. 그 일본 제국주의 본질을 모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욕할 수는 없지만 두 노선이 있는 거죠. 지금 와서는 보면은 이 노선보다 이 노선이 맞는 거죠. 근데 1907년도에 아마 전쟁했으면 이겼을 거예요. 제대로 했으면. 왜? 1907년도의 일본 분들의 무장 수준과 1940년대 무장 수준은 천지차예요. 천지차예요. 40년대가 되면 진주원 폭격까지 하잖아요. 전 세계 넘버2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검문도 대충 뭐 누가 러시아나 주변에서 큰 소리 치면 좀 삐약삐약하고 좀 찌그러졌거든요, 일본이. 그러니까 이때 독립전쟁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려면은. 근데 시간이 가니까 일본 놈들이 그냥 우리나라도 먹고, 우리나라 광산 먹고, 만주 먹고 해가지고 힘이 너무 커졌어. 이제는 독립전쟁이 필요가 없네, 이제는. 이때 바로 독립전쟁 했었어요. 이게 노선이 맞는 거죠. 신흥무학의 노선이 맞는 거죠. 자, 그랬는데, 자, 그래서 신흥무관학이 1907년 정미의병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에 그 의병의 노선이 바뀝니다. 이전에 의병의 노선은 뭐냐면, 왕선 선생님도 사실은 이전에 노선인 거죠. 왜? 봉건주의 의식이 계셨으니까. 이 나라는 전주시 나라니까, 전주시의 거니까, 이게 이 외놈들을 우리가 물리치는 게 우리가 맞다. 그런 사상이 있었고, 이제 이때는 뭡니까? 그렇지 않다. 이 나라는 이제 우리 민의 것이야. 그래서 황제가 우리를 군대에 해산을 했지만 그 명령을 거부하고 우리는 나라를 지켜야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 질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무장 수준도 다릅니다. 왜? 어제의 군인이었거든요. 어제의 대한제국 군인이 의병에 들어오니까 군대와 군대가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는 의병이 뭡니까? 낯들고 꽃게 들고 추천 들고 하니까 전쟁이 되냐고요. 접근전이 되지가 않아요. 100m 안에 100m 안에서 다 죽어요. 사정권 안에서. 근데 이때부터는 전쟁이 되는 거야. 네. 총도 있고, 일본 놈들의 전략 전술도 알고, 일본 놈들의 어떤 그 무기 사용 방법도 알고, 말도 알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전투가 되고, 그래서 3년 동안 3년 전투를 벌인 겁니다. 이 전투야말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항전 전투다 라고 해가지고 이 정미의병이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광복군이 나중에 만들어지면서 1940년에 한국 광복군이 만들어지면서 광복군의 뿌리를 쫙 얘기할 때 이때 1907년 정미의병이 자신의 뿌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황제를 위한 군대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군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40년의 광복군은 바로 1907년 정미의병이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학회가 많이 만들어져. 학회. 서북학회가 많이 만들어져요. 나라 망하게 생겼는데 왜 학회가 자꾸 만들어지냐고요. 학회가 손 들고 싸워야지. 근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분의 생각이 이거였어요. 이분이 배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는 밀력 육성. 이거 제가 쓴 말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쓴 말이에요. 이 표현 자체도 밀력 육성, 민도 제고. 백성이 똑똑해야 민주주의 되더라 해요. 백성이 똑똑해야지 민주주의 되더라. 백성이 똑똑해야 공화주의 되더라 해요. 그래서 우선 나라가 망할 건 다 알고 있는데 언제 망할지 모르겠어. 나라가 망할 건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학회를 만들어. 학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밀력을 육성하자. 민의 수준을 좀 높이자 이런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핵심의 가치죠. 아주 중요한 거죠. 아주 중요한. 예. 이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사실 중요한 이야기죠. 이게. 자,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머리 좀 식히는 의미에서요. 요거는. 그냥 1919년 3월 1일 날 혁명을 하긴 했지만 원래는 3월 3일 날 하게 됐어요. 3월 3일 날. 원래 33 만세운동 벌이라고 했다고 33. 왜? 3월 3일이 고종 황제 장례식을 광화문 광장에서 치르게 돼 있었거든요. 덕숭 앞에서. 3월 3일이야. 3월 3일 날 여러분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 서거나 보면 그날 맞춰가지고 딱 모이잖아요. 그죠? 그날 맞추면 우리만 모이는 게 아니라 경찰도 딱 집합하잖아요. 경찰, 정형들도. 왜? 대모할 것 같으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전국에서 모인단 말이야. 전국에서. 고종 장례식이니까 전국에서 모여.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 명분이 안 돼. 신의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올라가는 건 못 막아. 명분이 너무 이제 명확하니까. 원래 3월 3일이에요. 3월 3일. 근데 일본 놈들이 짠 거 아니잖아요. 다 알거든.
고종 황제의 장례식을 빙자해서 저것들이 데모할 거야. 다 아는 거예요. 데모하려면 뭐면 어떻게 됩니까? 주동자 먼저 색출하고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찌라시가 어딘지 봐야 돼. 찌라시 어디 찍고 있냐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80년대 데모할 때 보면 을지로 인쇄소가 맨날 압수수색 당한 거예요. 을지로 유임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유임을 찾으면은 주인을 족쳐가지고 이 유임을 누가 맡겼어요. 그 유임을 맡긴 사람 찾으면 다 되는 거야 이제.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그 성명서 쓰는 단체가 주요 단체입니다. 연대 단체 해보면 수십 개 단체가 연대했어도 누가 성명서 썼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 놈이 핵심이야. 그 놈이 핵심. 그래서 유임을 찾고 다니는 거야 이제. 유임을 찾고 다녀. 2월부터 3월 3일 날 만세 고종의 그 장례식장 날짜는 정해져 있으니까 2월 말부터 유임을 찾고 다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유임을 찾는 데는 역시 고등의 형사가 제격이죠. 황옥과 비슷한 이제 신철이라고 하는 조선인 경찰이 있어요. 신철. 외자. 신철이가 이제 쫙 찾아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인물 찍는 곳을 현장을 딱 발악해요. 현장을. 어디냐면 이제 인쇄소 이름이 보성사야. 보성사. 이 보성사는 보성전문학교. 지금의 고려대학교인데 이 보성전문이 원래는 천도교 겁니다. 천도교 거예요. 보성전문학교. 나중에 이제 이게 어려워지니까 김성수가 산 거죠. 인쇄해가지고 원래 김성수 학교 아닙니다. 천도교 겁니다. 보성학교는. 보성전문학교와 보성고등학교, 중학교가 다 천도교 건데 그 보성학교 교과서 찍는 곳이 보성사예요. 출판사, 인쇄소 이름이. 근데 그게 어디냐면 서울의 조계사 옆에 있었어요. 조계사 뒤에. 지금에 보면은 조계사 뒤쪽에 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천도교가 제일 세요. 그 당시 사회 단체 중에. 기독교는 넘버2예요. 그 다음에 넘버3가 한 유교쯤 되는데 유교는 3.1혁명에 가다 많아져. 나중에 뒤늦게 가다 많아져. 그 다음에 불교가 제일 미치고. 그 당시에 천도교가 최고였거든요. 뭐 최린이라든지 손병희가 최고야. 그러니까는 천도교에서 유임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천도교가 운영하는 보성사라고 하는 인쇄소에서 유임물을 막 찍고 있는 거예요. 시끄럽잖아요. 지금처럼 레이저 프린트가 없잖아요. 지금처럼 레이저 프린트가 없어가지고 시끄러워. 윤전기. 한 장 만들 때마다 시끄러워. 근데 이제 밤에 만들거든요. 이것들이 또. 밤에. 낮에는 일하는 척하고 밤에 만들어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날 거야. 그럼 낮에 만들겠네. 낮에 싱그러울 때. 그래가지고 이제 신철이가 그 현장을 발악을 해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유인물이야. 독립선언서야. 원본. 얼마나 가슴에 부끄럽겠어요. 야, 내가 현장을 잡았구나, 이제. 근데 이때 최린이라고 하는 민족대표 33인 있고, 그 당시에 손병희 다음으로 이제 2인자죠. 천도교 2인자이면서 나중에 변절합니다. 친일파로. 그래서 최린이가 그래도 최린이가 분명히 싸나이긴 싸나이야. 벌벌 떨 것 같은데, 신철, 이 경찰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밥 먹으면서 회유를 해, 회유. 야, 너도 조선인인데, 한 번만 봐줘. 이러면서 술 먹으면서, 한 번 봐줘. 이게 된 거죠. 이제 그래도 딜을 걸어야죠. 그냥 봐줘 하면 안 봐주잖아요. 자, 너 경찰서에 가가지고 너 휴가 냈다고 그래, 휴가. 너 휴가 내, 휴가. 장기 휴가 내가지고 저기 신의주점 갔다 와. 제일 멀리 신의주점이니까 멀리 가는 게. 신의주까지 가. 대신 내가 여행비를 줄게. 휴가비는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신철이가 받아요, 딜을. 만약에 신철이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됐겠냐고요. 3일 만세 운동이 없는 거예요. 물론 언젠가 했겠지만 3일 운동은 없는 거야. 신철이가 그때 돈만 받고 신고했으면은. 돈 받고 신고할 수 있는 건데, 돈 받고 진짜 휴가를 가버려요. 그래서 언제 오냐면 5월 달에 와. 3일 운동 다 끝나고 와. 와가지고 이제 잡혀가지고, 이때 다 알죠. 신철이가 그렇게 해서 딜하는 거 아니까 이제 와가지고 감옥에서 고문받다 죽어요. 이제. 조사받다 자살했다고 나오는데, 자살했겠습니까? 죽였겠지, 일본 놈들이. 어쨌든지,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3일, 원래 3월 3일인데 3월 1일로 앞당겨서 한 거죠. 왜? 신철이를 못 믿겠거든. 신철이를. 불안하니까 땡겨서 한 거예요. 3월 1일로. 어쨌든지. 근데 왜 19년이냐고, 왜 고종의 장례식이냐가 중요한 거죠, 여기서는. 왜 하필 19년이냐? 1917년에 이미 우리 대동단결 선언에 의하면 이 땅은 황제의 나라가 아니라 민중의 나라라고 선언했는데 왜 그럼 19년 하필 고종의 장례식에 맞춰서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고 자유민주를 선언했냐 이거죠. 왜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게 뭐냐면 비유하자면 시어머님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 욕한 거예요. 시엄마 장례식장, 아니 시어머니가 며느리, 그죠? 시어머니죠. 시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 욕을 하는 며느리의 심정인 겁니다. 이때의 심정은. 황제가 만국의 군주고 맨날 덕숭이나 뭐 이쪽에서 그냥 차만 마시고 시켜먹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살아있다는 존재는 무서운 거예요. 조선이 500년 나라입니다. 500년 조선입니다. 500년 조선의 황제가 만국의 황제일 망정 살아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되게 불안한 겁니다.
프랑스에 살아있는 사람 데려다가 뭐가 짜릿게 했지만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받지 못했으니까 어쨌든지 고종이 이 세상에 없어지는다. 장례식 날 반봉건을 외친 겁니다. 3일. 이게 그래서 이제 반봉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3.1혁명 맨날 얘기할 때 일본 놈에게 독립만 외쳤다라고 하는 거는 독립 3.1혁명을 50%만 이해하는 거예요. 일본 놈 반외세. 일본 놈들 뭐라더라 한 것도 50%지만 나머지 50%는 일본 놈 뭐라 된다면 어떻게 할 거니 이 나라. 이 나라 어떻게 할 거니? 이 나라는 전주시에게 다시 주자가 아니라 바로 새로운 백성이 민주공화제 나라 만들자라고 선언한 게 바로 3.1혁명이다. 그래서 3.1혁명을 우리가 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죠. 앞에 체제와 이별한 거죠. 근데 불행히도 고종이 있을 때 고종을 직접 내렸으면 좋은데 그건 안 되니까 고종이 죽은 날에 맞춰서.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살아있으면요 요양원에 있어도 며느리도 불안하대요. 그 트라우마가 가위 눌려가지고 요양원에서 돌아가셔 버려야지만 이거 장례식에서 이제 어머님 저한테 왜 그랬어요 해가지고 이러는 게 되는 거예요. 웃으시는 분들은 뭐 동감하시는 거예요. 네.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너무나도 긴박하게 나라가 이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 25일은 뭡니까 벌써 이게 뭐냐면 고종이 언제 죽어요? 1월에 죽거든요. 19년 1월에 이미 고종은 죽어요. 뭐 죽는데 뭐 독살설이다 아니면 체에서 죽었다 뭐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독살을 죽었건 체에서 죽고 뭔 상관 있어요. 죽으면 죽은 거지 그냥. 그죠? 더 빨리 죽었으면 만세는 더 빨리 일어났을 건데 더 빨리 죽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1월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노령이라고 하는 그 블라디보스톡이죠. 러시아. 러시아 혁명을 이미 러시아 혁명의 뜨거운 기운 속에 있던 이 노령 정부 이동일을 중심으로 한 최재형 이런 사람들은 이미 야 잘됐다. 빨리 우리 만세운동 불러야 되고 빨리 정부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러시아 혁명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 좀 더 진보적이야. 그래서 2월달 정부를 세워버려요. 정부를. 먼저 생긴다고. 네? 민주공화제를 선언하는 거. 그 다음에 쭉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제 이름들이지 이름들. 반성정부. 그러니까 어쨌거나 3월 1일날 만세운동 3.1혁명 벌이고 그 다음 달 4월 달에 상해에 모여가지고 국제도시 상해에 모여서 나라 이름을 뭘로 만들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이제 만들어지는 건 분명한데 이름을 뭘로 할까? 라는 것들이 논쟁이 막 붙는다고요. 여기 이제 그 사람이 당연히 독립운동가의 생각이 다 배어있어요. 조금씩. 신한민국으로 만들자. 신한민국. 조선민국으로 가자. 조선민국. 대한민국, 고려민국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뭘로 할까요? 논쟁이 막 붙어요. 그래서 여기서 논쟁이 붙는데 여기서 고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운형이 미는 이름이에요. 여운형. 몽양 여운형이 미는 이름이에요. 고려, 조선, 대한이 세 개가 이제 순서가 올라가죠. 고려는 여운형이 미는 이름이에요. 여운형이 미는 이름인데 자기에게 미는 이유가 나와요. 야, 조선이라고 하는 거는 500년 조선 왕조 봉건지 아니냐.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조선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냐. 그거 안 돼. 그 대한은 왜 안 되냐. 대한은 대한제국. 대한제국이 뭐예요? 이렇게 나와요. 그 마한 진한 변환을 합쳐가지고 대한이 됐다고 이제 대한제국 만들 때 고정이 바뀐단 말이에요. 마한 진한 변환은 어디 있었어요? 한강 이남에 있었잖아요. 한강 이북은 뭐예요? 한강 이북은 기본적으로 모란트라는 생각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서북파들 함명도에 있었는데 쌍놈이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조선시대 양반들은. 그러니까 그쪽은 생각도 안 해. 남쪽에 있었던 마한 진한 변환을 합쳐가지고 그레이트 한을 만들자. 대한. 근데 이건 고종 황제의 생각이 반영된 이름이야. 근데 어떻게 그 이름을 쓸 수 있어? 그건 안 돼. 근데 왜 고려냐 했더니 모양을 야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뭐라 부르는지 아냐? 코리아야 코리아. 몰랐지? 코리아라고 불러 우리나라를. 그리고 이 코리아가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자주국가였어. 자주국가. 국제적인 도시 국가였고 그리고 이 영역 고려는 또 고구려를 계승한 이름이야. 고구려가 우리가 땅이 가장 넓었어. 그러니까 고려를 해야 된다. 라고 이제 하죠 이분이. 근데 어쨌거나 투표해가지고 져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되는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 되는데 신성호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대한제국으로 망했으니, 그러니까 제국으로 망했으니 민국으로 흥하자 이런 말 합니다. 제국이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냥 앞에 건 이제 고민하지 말고 우리는 앞에 대한이나 조선이나 고려는 관용어잖아. 꾸며주는 말이잖아. 형용사고 저는 그냥 방학진이면 되는 거지. 아름다운 방학진이건 키 큰 방학진이 소용없고 그냥 방학진이 되는 거고 우리가 담고 싶은 거는 민국이라는 거에 담겨져 있지 않냐. 민국. 민주공화국에 담겨져 있으니까 그냥 제국이 아닌 민국이라고 하자.
이게 중화민국 봐라. 중화민국이지 않냐. 민국이 중요한 거다. 중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냥 대한민국으로 그냥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운형에 한 표 던집니다.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임시정부 멤버였으면 여운형에 한 표 던졌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넘어가고요. 이렇게 이제 대한적으로 민국 넘어가요. 그래서 이런 논쟁이 벌여요. 그 다음에 당을 만들 거냐, 임시정부를 만들 거냐. 그러니까 항상 여운형은 소수파야, 소수파 여운형. 그러니까 당. 여운형은 또 이제 러시아 혁명 봐왔던 사람이니까 러시아 혁명할 때 짜르에 맞섰던 게 볼셰비키 당 아니까 당, 파티, 당. 야 러시아 혁명 때 보니까 볼셰비키라고 당을 먼저 만들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당을 먼저 만들어서 하자. 근데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국과 프랑스의 그 뭡니까 이 영향을 받잖아요. 미국도 당을 먼저 만든 게 아니거든. 미국도 식민지 해방 운동할 때 영국하고 전쟁할 때 당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나라 먼저 만든다고 선언하잖아요. 7월 4일날. 국가 먼저 선언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미국 쪽에서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제 아니야 우리 정부 만들자 정부. 가버먼트. 여운형은 사회주의자니까 파티 이렇게 해요. 근데 항상 여운형은 소수파야. 그래서 임시정부 만드는 거예요. 원래 이제 다수파 됐으면은 대한민국 뭐 당을 만들든지 한독당을 만들든지 했겠죠 당이. 근데 이제 정부 형태로 하자라고 하는 거죠. 네, 황실 이게 또 논쟁이 된다. 황실. 고종, 순종, 영친왕, 의친왕 얘들 어떻게 할래 이거예요. 이방자에서 어떻게 할 거야? 프랑스의 기준으로 보면은 뭐가 잘랐잖아. 마리 앙뚜아네트도 뭐가 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 거야? 했더니 또 이제 임시정부 주장한 이제 다수파들은 황실에 우대해주자. 근데 영어는 또 결국 황실 우대하자고 나와요 헌법에. 임시헌법에 황실 우대하겠다 나와요. 이제 영어는 또 반대하자. 야 동지들은 대한문 앞에 곡성을 잘못 들었다. 이 대한문 앞에 곡성이라는 건 1919년 3월 3일 황제 고종 황제 죽은 장례식장 앞에 죽은 그 장례식장 앞에 대한문 앞에서 운 그 백성들의 울음이 어떤 뜻이냐? 망국의 울음을 잡혀가 저저기 때문에 참고 있다가 피임의 기회를 얻은 것이요 황실 그 자체에 생각해 우는 것이 아니다. 그죠? 고종이 죽어서 슬퍼서 운 게 아니야 이 뜻이에요. 울고 싶은데 피기가 생긴 거야. 울고 싶은데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나라 대한, 조선, 고려라는 나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요 논쟁들 보면 참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고 결국 이렇게 됐지만 대한으로 망해서 대한을 하자 이렇게 됐지만 참 일리가 있는 논쟁이에요. 일리가 있는 논쟁. 그래서 정말 나라 근데 이런 거 보면 결론은 뭐냐면 나라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나라를 민주공화제를 만들자에 대해서 이미 다 합의가 이미 다 돼 있는 거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 근데 지금 와서 이게 보면은 아쉬운 점이 있죠. 너무 임시정부다 보니까 국화, 나라의 꽃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라의 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라의 상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논쟁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태극기도 각양각색이기도 하고 뭐 그래. 어쩔 수 없죠. 뭐 망명정부에서.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 사진을 이제 시간이 다 됐죠, 선생님 그죠? 예, 이제 요것만 얘기하고요. 나머지 얘기는 기니까. 제가 이제 독립운동가 얘기하면서 제가 자원봉사 단체에 가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제가 자원봉사 많이 하는 얘기를 해요. 자원봉사 많이 해요. 독립운동가를 어떻게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기회생 발전시킬 것인가. 그럼 제가 남는 시간에 자원봉사 하십시오라고 합니다. 남는 시간에 자원봉사 하십시오. 그러면서 왜 그러냐. 제가 또 이제 이걸 또 그냥 얘기하죠. 이제 저희가 신흥보건 기념사업회가 얼마 전에 이날 했거든요. 이거를 의용대 만들어진 지 80주년 되죠? 80주년 기념식 했어요. 아무도 기념을 안 해. 이거를 이 김원봉 약산 김원봉 조선 의용대 만들어진 건데 조선 의용대 이게 재밌죠. 조선 의용대도 이제 느려쓰기야. 조선 글씨 보십시오. 영화처럼 느렸었어. 지읒, 오, 시읒, 이게 이것도 참 재미있는. 이때는 한글 타자기가 없네. 한글 타자기가 없어요. 공병호 선생이 한글 타자기 만들었지만 없어 이때는. 그러니까 뭐냐면 영어 타자기에다가 우리 한글을 붙인 거예요. 이렇게 영어 타자기에다가. 이게 참 조선영대인데 조선영대 영문 명칭 코리안 발런티어였어요. 코리안 발런티어였어요. 우리가 발런티어가 뭡니까? 번역해봐 그러면은 100이면 100사람 자원봉사예요. 자원봉사. 그럼 이거 뭐예요? 한국 자원봉사단이에요. 한국 자원봉사단. 발런티어. 그러니까 발런티어에서는 용어에 대한 용례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이 발런티어 이게 의병을 뜻합니다. 발런티어가 의병.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발런티어 용례를 근데 이게 어떤 뜻이냐? 저는 이제 패트리엇 솔저 애국적인 군인
그다음에 정의를 이유로 일어난 군인 이렇게 하지만 저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많은 뜻을 담고 있어. 많은 뜻을. 돈 안 받고 하는 거예요. 돈 안 받고. 자기 이익을 취하지 않아요. 자기 이익을 취하지 않아요. 이게 아주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는 발런티어가 뭐예요? 기부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바치는 거죠. 국가와 이 공동체에게. 그때는 목숨을 바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뭘 바쳐야 돼요? 목숨 바치면 안 되잖아, 지금. 평화로운 시대니까. 다른 걸 바치면 돼요, 다른 거. 평소에는 다른 걸 잘 바치고 있다가 중요한 시대 때 독립운동 하면 돼요. 근데 의병이라고 하는 걸 특별하게 자꾸 만들어버리면 애국하는 사람이다, 정의롭다, 자꾸 특별하게 만들어버리면 의병과 내가 멀어져요, 자꾸. 독립운동과 내가 멀어져, 나의 삶이. 그럼 안 된다는 뜻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독립운동가의 직업을 우리 아들이 질문한 거예요, 저한테.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한 번은 생각해 못한 생각이에요. 제가 많이 써먹어요, 요즘에. 독립운동가 직업이 뭐 있어, 독립운동가지? 나 항상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독립운동가는 직업이 독립운동가. 그게 아니요.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특수할 때의 활동의 모습인 것이지, 특수하지 않았을 때 이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살아계실까라고 하는 걸 이제 상상해 본 거죠. 우리 아들의 질문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 이제 쫙 해봤어요. 여운 형은 이게 우체국 직원이요, 우체국. 이때만 해도 우체국 이게 아주 좋은 학교입니다. 공부 잘해야 될 거는 학교예요. 그래서 우체국 직원이었겠다. 그다음에 김상옥, 그 영화 밀정의 첫 장면이죠. 밀정의 일본 놈들 수백 명하고 전투하다 돌아가신 분, 그 실제 인물이죠. 그다음에 동대문, 지금은 동대문, 서울의 동대문에 청무적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독립운동 안 했으면 청무 사장인 거예요. 윤봉길, 농촌 지도자지 뭐, 농촌 지도자. 이봉창은 철도 인턴 사원이었어요. 철도 인턴 사원. 그래서 나중에 점원으로 갔다가 나중에 천황의 그 궁에다가 이제 폭탄도 던지고 이런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평범한 분들인 거죠. 제가 이봉창, 그다음에 여기 그 여운형 이 두 분을 제가 내년 3.1운동 때 제안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디냐면 이쪽에는 철도공사, 코레일, 철도공사한테 이런 걸 알려주고, 야, 니들이 이봉창을 기념하려. 그리고 이봉창의 얼굴에다가 철도 복장을 입혀가지고 철도 기관사를 만들어가지고 북한까지 통일하는 그 열차를 운전하는 그런 상상력을 한번 철도공사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거. 그다음에 영원형은 뭐예요? 우정사업본부죠.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복장을 하고 있는 여원형의 모습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상상력을 키우는 거죠, 이제. 독립운동가가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다 구미에서도 이제 어떻게 이걸 할지. 110년 전의 허위의 모습을 지금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려내야 돼요. 그 당시 방식으로 기념하고 그 당시 방식으로만 기억하라고 하면은 기억 못합니다. 전문인들이. 지금의 방식으로 해야죠. 요거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만. 제가 이거 만든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요 PPT 만든 지가 한 10년, 7, 8년 되는데 요즘에 이거 하면 많이 알잖아요. 그죠? 미스터 션샤인의 마지막 장면에 이게 나오니까 저희가 맨날 얘기하고 이때 나온 기사가 있어요. 이 기사가 요거 맥킨지 기자가, 영국 기자가 의뢰하고 대화하는 기사 이게 인터넷에 볼 수 있어요. 이걸 제가 맨날 얘기하거든요. 갈 때마다. 그래서 미스터 션샤인 마지막 장면에 여기 나왔을 때 아내랑 제가 본방 사수하면서 보고 있었거든요. 그럼 제가 요거를 계속 얘기한 거예요. 요 대사 다음에 요거다 했더니 아내가 놀래는 거예요. 아내가 어떻게 알았냐? 이거 기사야 기사 그대로 대사 만든 거야. 기사를 보십시오. 해서 제가 여기 양평이거든요. 여기 양평. 제가 아까는 철도공사한테 하나 던질 거 하나 있었고 우정사 본부한테 던질 게 이거 뭐냐면 제가 양평 군수한테 던질 아이템이에요. 아이템. 제가 돈 벌 게 많아요. 이게 독립운동 연구하면 돈 벌 게 많아. 네. 이 돈 벌 거 이게 대박납니다. 보십시오. 이게 양평이거든요. 이 지금 고해시니까 그 김태리가 그 촬영했던 곳 딱 다니고 있잖아요. 촬영지라고 해가지고 미스터 선샤인 촬영지라고 해가지고 뭐 경남 함양도 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 첫날 여기 있는데 양평인데 이곳이 어딘 이 사진 찍은 이곳을 찾으면 어떨까요? 관광객이 많이 올까 안 올까요? 많이 올까 안 올까요? 많이 오겠죠. 그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평 군수가 바보요. 이곳을 찾아야 돼요. 어딘지를. 아니요. 제가 찾고 있어요. 제가 찾아가지고 팔 거야. 양평 군수한테. 비대가성이라며. 네? 비대가성이라며. 저는 그래도 이제 저는 받아가지고 돈을 쓸 거예요. 기부. 저 구미지회에 기부할 거예요. 네.
자, 보십시오. 자,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이게 그때 기사인데요. 나는 이제 맥키니 기자죠. 영국 기자인데 나중에 독립운동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서원 받았어요, 이분이. 나는 맥키니죠. 폐허로 변한 마을을 수없이 목격했지만 의병은 만나지 못했는데 어느 날 해질 무렵 5, 6명의 의병과 마주쳤다. 이 사진을 연상하시고 들으세요. 그들은 18세에서 26세로 그때 누드는 18세에서 보였나봐. 26세. 한 명은 99군대 고종 황제가 해산해 했더니 나 해산 안 해! 하고 독립운동 한다. 이게 리더예요, 리더. 나머지는 낡은 한복 차림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모두 각기 다른 종류의 총을 들고 있고 성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일단 리더한테 물어봤다. 언제 전투했냐 했더니 오늘 아침엔 전투가 있었다. 일본군은 4명을 죽였고 우리 촌 2명이 죽었고 3명이 부상당했다. 그러면 이 사진은 뭐예요? 이 사진은 이날 아침에, 이 사진 찍었던 이날 아침에 전투한 사진인 거죠. 그러니까 약간 가면을 다르죠, 그죠? 이게 수준이 다르니까. 100m 나가는 총하고 1km 나가는 총하고 싸우면 되니까 학살이지. 예.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건 더 벌어져요. 이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그러니까 미친 짓이죠, 싸움하는 게. 그냥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니들 일본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할게. 요게 핵심, 요게 핵심, 요게 핵심. 야, 힘들다. 못 이기다 이거죠. 어차피 싸우다 죽는다. 그렇지만 노예로 사느니 자유민으로 죽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기사의 핵심이 요거예요. 이 전에 의병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어차피 죽지만은 황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종묘 사직을 보존하기 위해서 죽는다 이렇게 죽었단 말이죠. 그 전에 의병들은 그게 복벽주의 보왕주의자들은.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어요? 황실을 죽냐? 자유를 죽겠다. 자유를 죽겠다. 그럼 이게 뭐예요? 1908년 기사란 말이에요. 7년 8년 기사란 말이에요. 이 기사가. 그럼 1907년 8년 때 이미 벌써 대한민국에 있는 이 조상들은 머릿속에 민주 시민 의식을 갖고 있어요. 시민 의식을. 이렇게 해서 또 이게 또 찾아가는 거예요. 아까 1917년에 대동단결 선언에서도 찾을 수 있고 민주 시민 의식을 1907년 8년 기사에도 찾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헌을 찾아가자 보자는 거죠. 이제. 찾아보면 나오겠죠. 물이 어딘지, 근본이 어딘지.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이랬던 나와요 이제. 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누구보다 용감하지 무기가 없다. 총은 나갔고 화학이 떨어졌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돈을 줄 테니까 돈이 많다 이게 5,000달러도 있고 10,000달러도 있고 그 당시에 그 미스 전시회 보면 막 돈 주잖아요. 독립군 자금. 근데 돈이 필요 없어. 그 돈을 바꿔가지고 무기를 사야 되는데 그 무기를 못 사는 거예요. 돈은 넘쳐나는데 이게 답답한 노릇이죠. 독립군 자금은 오는데 그 총을 살 수가 없네. 근데 이제 맥킨지가 이 바보 같은 이 맥킨지 기자가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돈 준다고 했으면은 돈 좀 받아가지고 총 좀 사주지 좀. 거절해 거절. 근데 난 이 사람들 왜 돈이 어쨌거나 이 기사를 썼으니까 나라에서 서원은 주긴 주는데 만약에 이때 맥킨지가 총도 같이 좀 사줬으면 서원이 높아졌을 거야 등급이. 근데 그냥 얘가 사실 알기만 했어. 참 불쌍하더라. 열심히 싸우더라. 근데 좀 얘 총 좀 사줬으면 말이야 좀 등급 올라왔을 텐데. 후손들이 땅칠 일이죠, 그죠? 연금 덜 받으니까, 그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말같이 나온 얘기를 해요. 나는 종군 기자니까 저기 해가지고 중립을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그냥 대신에 비상약품만 줄게 그래가지고 서양인들이 우리를 보려고 이것을 뭐 기쁘게 생각한다. 당신이 본 것을 세계에 알려주라 해가지고 맥킨지가 이 당시에는 영일동맹인데 영국과 일본이 동맹국이야. 영일동맹. 그래가지고 일본이 군대에 중군 기자가 영국인이 올 수 있었어요. 근데 일본 놈도 나쁜 놈이다. 니들이 괜찮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좋다. 우리를 찍으시오 해가지고 사진을 찰칵 찍은 게 바로 이 사진인 건데 어떻게 찾느냐 이 장소를 어떻게 돈 버느냐 병군수가. 자 이제 이게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일본 놈 내면 너희는 일본 놈들 토벌 기록이 다 있단 말이야. 토벌 기록. 의병 토벌 기록이 다 잘 돼 있어요. 일본 놈이 기록을 잘해. 그래가지고 토벌이 다 있어. 자기 4명이 죽어서 큰 데미지를 입은 거야. 큰 데미지를. 그럼 이 기록을 찾으면 돼. 이게 힌트. 그래가지고 일본 놈들 토벌 기록에서 오전에 전투인데 오전 그죠? 전투를 언제 했어요? 오전에 했다. 오늘 아침이니까 4놈 죽은 날 오전에 전투한 기록을 찾으면 돼요. 그죠? 그러면 이 장소가 대충 나와요. 이게 양평이라고 돼 있고 여기가 양평이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이 산세를 보면 또 알 수 있어. 산세를 보면 지금 뭐 양평 군 읍내에서 싸우지 않았을 거니까 산에서 싸웠을 거니까 이 산세를 대충 보면은 충분히 이곳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주 포인트는 아니지만 둘레 어느 정도 마을이겠다 정도는 충분히 찾을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해가지고 찾은 다음에 이렇게 세워놓고
사람의 크기로 이 사진을 세워놓고 이제 제가 어떤 장사할 거냐면 옷을 팔 거예요. 옷을. 경복궁에서 한복 팔듯이 옷을 팔 거예요. 옷을 빌려줘. 네, 총도 빌려줘. 네, 실제 일본 놈들랑 싸우는 거 한번 재현해 보는 거야. 재현해 보는 거야. 일본 놈들 그 토벌대랑 이 의병들이 싸우는 재현해 보는데 우리가 이기게 해줘야지. 우리가 이기게. 총도 좀 나가게. 그래서 옆에서 옷 팔고 사진 찍어주고 커피 팔고 해주면 돈 벌겠어 안 벌겠어요? 돈 버는 거예요. 돈 버는 거예요. 여기 온다고 사람들. 지형을 보니까 아파트 들어갔을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그럼 그 아파트 분양회장을 만나야 되겠네요. 분양회장.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 독립운동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구미에 맞게 만들어내는 작업을 지금 현재 만들어내는 작업. 그래서 제가요 이제 마지막인데 요거 어떤 시민이 될 거야 신명이? 어쨌거나 시민이 탄생했어. 민주 시민. 그래가지고 3.1혁명에 의해서 시민이 만들어졌어요. 어떤 시민을 살 것인가 문제인데요. 이 제가 아주 좋아하는 플라톤과 달리 플라톤은 형이상학, 아리스토텔은 형이학. 정치가 중요하다. 이 땅을 밟고 있는 현실이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독재자들은 항상 플라톤은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독재자들은 철인 정치. 그러니까 철인들이 현명한 자들만 정치해야 된다. 그것을 나중에 독재자들이 악용해가지고 엘리트 정치. 쌍놈들 정치하면 안 돼. 양반들만 해야지 이런 거예요. 그 플라톤의 사상을 왜곡한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철저히 현실 정치.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대한민국에 많이 안 가르쳐요. 지금도. 이런 좋은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좋은 사람, good person. good person은 사회와 무관하게 존재한다. 하지만 good citizen은 좋은 정치 시스템을 전제로 해야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누구나 person이죠? 태어나면 person이야. 그렇지만 이 좋은 정치 시스템, 좋은 사회를 만들려고 분투하는 사람은 시티즌이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시티즌 하면은 도시 사람, 도시에 사는 시민을 얘기하는 그 잘못된 해석인 거예요. 모든 사람은 퍼슨이지만 모든 사람이 시티즌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언제 얘기했어요? 벌써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했다고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말입니다. 대단한 말.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얘기하면서 얘기하죠. 영화 1987에 나오는 그 물고문하던 경찰 얘기예요. 물고문을 박정철만 당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물고문 당했는데 고문 당한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기는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경찰들은 너무 일상 물고문하는 게. 그래가지고 물고문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물고문하면서 지들끼리 대화해. 대화. 수사관들끼리 이런 대화가 있어요. 야, 내가 오늘 딸이 생일이야. 오늘 딸이 생일이라 내가 좀 일찍 퇴근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딸 생일 빨리 들어가봐야지. 맛있는 케이크 사주고 해. 내가 일할게. 일한다는 게 뭐예요? 대가리 다시 쳐박고 있는 게 일하는 게. 대신 내가 대가리 쳐박고 넣어줄게. 얘. 박종철 대가리. 이게 바로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수사관은 집에서는 좋은 사람이죠. 좋은 사람. 불이웃도 없는 좋은 사람. 아빠 자상한 딸의 생일을 챙겨준 자상한 아빠. 불이웃도 없게 하고 폐지 주어서 좋은 거 돈 모아가지고 김밥 팔아가지고 대학에 기부하는 좋은 사람인데 주말에 뭐예요? 택기 들고 나온 거예요. 택기 들고 나온 거예요. 그 집에서는 좋은 사람이죠. 참 법 없이 사는 사람이야. 그래도 어떤 사람이에요?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이 정치 체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무지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태극기 들고 오는 사람이 바로 저는 볼 때마다 집에서는 좋은 할아버지고 뭐 좋은 할머니일 것이야. 굿퍼슨이야. 그렇지만 그 사람의 사회에서의 존재는 뭐예요? 굿시티즌은 아니죠. 이게 바로 시티즌과 퍼슨의 차이라고 하죠. 이게 태극기 부대들은 퍼슨인 거죠. 퍼슨. 시티즌도 누구예요?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그 다음에 좋은 정치 체제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8일 문구에 와 있는 여러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항상 시티즌은 소수예요. 소수. 그게 문제죠. 다수 만들면 되죠. 제가 먼저 이제 제일 마지막에 해놨지만 사실 이게 제일 먼저 제가 이거부터 시작하는데 2012년에 각시탈, 2015년 암살 이 두 드라마와 이 영화의 공통점 뭐냐면은 자막에 올라갈 때 제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모르셨죠? 네. 겸손하게 얘기해줘야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것도 제가 잘못했죠. 왜냐하면 제가 신흥무학교 기념사업 사무국장이니까 저한테 전화 오게 돼 있어요. 그냥. 왜냐면 제가 톨게이트 직원인 거예요. 여기 통과해야지만 갈 수 있어. 신흥무관학교 뭐 얘기하려면 저한테 허락 맡아야 돼요. 여기 왜 전화했냐면은 여기 조진웅이가 신흥무학교 출신 아니니까 이 조진웅 씨가 신흥무학교 기념사업 홍보대사인데 이런 거죠. 신흥무학교 교과를 이 영화에 써야 되는데 허락 맡아 전화한 거예요. 처음에 알게 된 게. 이 영화 나가기 1년 전에 2014년도에. 근데 그 영화 그 노래는 저작권이 없으니까 쓰라고 했죠.
근데 쓰긴 썼는데 나중에 편집됐어. 편집. 아깝이. 언제 편집됐냐면 조진웅이가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전지현 결혼식 가잖아요. 전지현 결혼식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때 엘리베이터 타서 내려올 때 그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내려오는 장면이 있었답니다. 근데 편집돼버렸어요. 편집. 근데 노래가 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암살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고 더 크게는 암살을 흥행하는데 저희가 엄청 큰 도움을 줬어요. 왜? 영화 나오면 일주일 안에다 영화평 보고 다 사람들이 가잖아요. 영화평 보고. 근데 저희가 약간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영화가 그래도 이 영화는 봐야 된다. 왜? 2015년이 광복 몇 10주년 아닙니까? 그죠? 광복 70주년? 그죠? 70주년이고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였고 박근혜가 뉴라이트 광복절 얘기하면서 국정국가도 얘기하면서 독립운동과 폄하한 때였기 때문에 그런 시절에 독립운동 영화를 많은 국민들이 보는 것은 이건 또한 저항이다. 그래서 영화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 영화를 많이 보는 것이 이 시대 정신에 맞다 해가지고 제가 영화를 성공시켰어요. 10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저희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 감독이 저희한테 1000만 원 기부했어요. 감독이. 그래서 식민지역사박물관에 기부가 돼 있습니다. 10만 원. 이런 얘기 바랬는데 1000만 원만 되더라고. 솔직히 심적으로 영화 대충 1000만 원 찍고 해가지고 막 얼마 뭐 더 벌었다니 나와가지고 솔직히 기대했어요. 더 받을 걸로. 저 밥을 먹자고 안 먹는다고 그랬어요. 밥 앞에 가지고 끝낼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전화가 다 오는데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부한다고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그래서 아유 저 그렇게 기부받으려고는 아닌데 몇 번째 빼다가 1억쯤 부를 줄 알았거든요. 1000만 주더라고. 아 근데 작다고 말한 게 뭐야 뭐하다고. 근데 1억 줘도 되는 거야. 봉업 생각하면요. 1억 줘도 돼. 아 너무 짜. 안타까웠는데 근데 이 영화가 잘 돼가지고요. 그 다음에 밀정이라는 영화가 나오는 거죠. 네. 근데 내년에 어떤 영화가 나오냐면 전투라는 영화. 전투. 내년에 전투라는 영화가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 봉오동 전투 이야기예요. 봉오동 전투. 누가 배우 주연이냐면은 그 유해진 유준열이요. 근데 봉오동 전투의 그 중심 인물이 홍범도 장군이거든요. 홍범도. 제가 딱 전투 유해진 유준열 보는 순간 아 유해진이가 홍범도구나. 이런 말이 알 수 있었어요. 홍범도 장군 검색해보세요. 못생겼어요. 못생겼어요. 그래서 아 유해진이가 홍범도 역할이구나. 일단 저는 바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물어보는데 어려운 거 물어봐서 다른 사람한테 돌렸는데 어쨌든 내년에 전투가 또 나오는 영화. 그 전투도 성공해야 돼요. 근데 특히 김자진이 아닌 홍범도를 이렇게 그린다는 건 아주 중요한 우리 역사학자들이 이제 많이 김자진 얘기보다 홍범도 얘기 더 많이 하거든요. 김자진 얘기 더 많이 하고 김원동 때문에 김자진도 유명했지만 실은 홍범도가 더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이 러시아에서 활동하시다가 카자흐스탄에 돌아가셔가지고 또 빨갱이 낙이 찍혀 있어가지고는 평가 절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역사학계에서는 다 이미 복원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지니까 내년에 아마 카자흐스탄 많이 할 겁니다. 카자흐스탄. 이분이 어디 출신이냐면은 함경도 출신이란 말이에요. 함경도 삼포수 출신이란 말이죠. 근데 이분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함경도라는 적이 없는 지역이냐.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예요. 함경도가요. 완전히 조선에서는 함경도를 인간 취급 안 했어요. 그래서 정도전하고 태조 이성계가 밥 먹다가 태조 이성계가 정도전한테 물어보잖아요. 아 정도전 너가 유식하니까 팔도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평을 해봐라 해가지고 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도전도 역시 고향이 평택인지라 한강 이남의 사람이라 그쪽 사람은 싫어해. 그래가지고 그쪽 지역은 좋게 평가해요. 그래서 충청도 사람은 청풍명언의 고장, 청풍명언. 충청도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들은 태산줄령의 고장, 소백산맥도 있고 다 좋은 얘기 많이 해. 경기도 사람들은 경중미인, 거울 속의 미인이다. 다 좋은 말해. 근데 이제 함경도는 뭐라고 평가하지 않는데 함경도는 이전투구다. 이전투구 아시죠? 이전투구. 진흙밭의 개성.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게 조선시대 때 함경도 사람들 생각하는 기본 인식인 거야. 흑인이 그 백인 무시하는 것 같다. 네. 백인이 흑인 무시하는 것 같은 그 인종주의가 그때부터 지역주의가 있었다고요. 지역 무시하는 함경도. 그러니까 함경도 삼포수 출신이 홍범도를 얼마나 무시하냐고. 쌍놈 출신인데. 근데 그런 사람이 독립운동 한단 말이죠. 그런 독립운동가가 예를 들어서 뭐 고종 대대 500년 동안 핍박받은 지역인데 그 사람들이 고종과 전주 시위에서 나라를 위해서 의병하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독립운동 하는 거죠.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그래서 홍범도를 우리가 독립운동계에서 다시 복원한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 단순히 그냥 독립운동 하나 사건을 부각시킨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배경에 깔려있는. 그러니까 홍범도를
주인공을 만드는 순간 그 영화는 민주공화제를 바탕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영화인 거예요. 이 영화는 성공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런 시기가 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하나 받고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네. 그 밀정이 나오는 그 약상 김원봉 네, 김원봉. 예. 어떤 영상 자료라든지 예.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많이 있죠. 김원봉은 38년에 조선의용대 만들었을 때 그때 기술하던 이런 내용들이 다른 게 그 38년에 만들 때 그 중국 국민당의 후원을 만들었고요. 이 조선의용대는 얼마나 중요한 단체냐면 이전에 전투가 적군전이 없어요. 독립운동은요. 다 게릴라전이에요. 게릴라전. 봉원호 전투도 게릴라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근데 정규전, 그것도 국제 정규전, 중국 군대와 한국 군대가 함께 국제 정규전을 했던 최초의 부대입니다. 조선의용대. 그래서 나중에 이제 2년 후에 광복군이 만들어질 때 주력 부대가 돼요. 이 주력 부대가.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요 중에 절반은 마오쩌둥 쪽으로 가버리죠. 그래서 북한으로 가서 이제 6.25 때도 참전하는 바람에 이 조선의용대 역사가 절반밖에 안 남았긴 하지만 그래서 그 국민대학교 돌아가신 조동욱 교수님은 이 조선의용대야말로 한국 독립운동사의 미아 엄마 잃어버린 자식 미아라고 표현해요. 아무도 이걸 쓰질 않아. 남한에서는 김원봉 때문에 안 쓰죠. 빵행이라고. 북한에서도 안 쓴단 말이에요. 조선의용대를. 연합파. 이제 중국 공산당 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김일성 입장에서는 반대파거든? 북한에서 인정 안 해. 그러니까는 남북한 어디에서 또 이 기록을 남겨주지 않는 독립운동의 미아라고 얘기하는데 내년에 김원봉의 고향인 밀양에서 1919년 3월 혁명도 100주년이지만 의열단도 100년이에요. 의열단이 19년 11월에 만들어지거든요. 딱 1년 남았네? 지금 11월이죠? 딱 1년 남았네요? 네. 그러니까 밀양 직원들이 왔어요. 10월 10일 날 연구소에 민족문제원 와가지고 뮤지컬 만들 거래요. 뮤지컬 의열단이 낼지 뮤지컬 김원봉이 낼지 알 수 없으나 뮤지컬 만들 거래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뮤지컬 제가 뮤지컬도 전문이거든요. 이거 진짜 모르시네? 뮤지컬 신흥보관학교라고 들어보셨어요? 뮤지컬 신흥보관학교? 지금 검색해보세요. 뮤지컬 신흥보관학교가 뮤지컬 업계 1위에 지금 1위, 예약률 2위야. 9월 9일부터 9월 한 달 동안 서울에서 800석짜리 예약을 했는데 2시간 만에 매진이요. 지금 전국 순회 공연 중이에요. 그걸 이제 누가 만들었냐면은 그거를 육군본부가 만들었어요. 이거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그 이제 사연이 있습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2016년도에 2년 전에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죠. 2016년도에 육군본부가 2년 후에 뭘 준비했냐? 2018년대 올해가 뭐냐면 건군 70주년이죠. 올해가 48년에 전국 정식 군대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군 70주년 기념으로다가 육군에서 어떤 그 연극이나 작품을 만들려고 했어요. 2016년도에. 근데 어떤 주제로 만들까에 대해서 사병들한테 설문조사 돌렸어요. 설문조사. 2016년도에. 근데 사병들이 설문조사 했더니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가 신흥무학교예요. 2위가 윤봉길, 3위가 안중근이요. 근데 왜 신흥무학교 2위가 나왔냐? 1년 전에 영화 암살 다 보고 들어가네요. 1년 전에 암살 다 보고 군대 들어가네요. 걔들한테 설문조사 시키니까 신흥무학교라는 존재를 아는 거야 이제. 만약 그 영화 안 봤으면 어떻게 됐어요? 안중근, 윤봉길 썼겠죠. 김구수가 했겠죠 이제. 그러니까 영화 힘이 그렇게 파급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2016년도에 결과가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처음에 연극으로 만들려다가 연극 신흥무학교 만들려다가 제가 자문하다가 제가 자문 포기했거든요. 이 연극 시나리오가 너무 개판이야. 난 자문 안 한다. 내일 빼라고. 난 이 시나리오에다 내 이름 걸 수 없다. 빼가지고 연극 안 하고 뮤지컬 만들었어요. 원래 대박 난 거죠. 그 뮤지컬은 이제 그 제가 상상력 가미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신흥무학만 모르니까 그냥 팩트에 바탕으로 교육용으로 만들어라. 쉽게 있는 사실 꽤 어렵게 구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캐스팅을 연예 사병으로 하고 연예 사병들 지창욱, 강하늘, 아이돌 그룹 인피니티 성규현에 그래서 3명이 주연 배우. 그러니까 2시간 만에 매진 누가 다 탔냐면 그 팬클럽부터 탄 거야. 2시간 만에. 저도 표를 못 구해가지고 겨우 받아지거든요. 지금 전 처음에 자리를 어떻게 채울까 했더니 자리 채울 필요가 없어. 팬클럽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자문을 했지 않습니까? 뮤지컬 신흥무학교 육군본부. 그래서 제가 약간 거기에 좀 발언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년까지 할 거래요. 연장 공연 해가지고 내년까지. 얘들 제대할 것까지 써먹나 봐. 뽕 뽑나 그냥 뽕을 뽑아. 그래가지고 이제 내년 3월 달쯤에 대통령이 관람하는 곳에서 또 할 거라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 정상만 따라가자 난리가 난 거지 이제. 예. 근데 그 옆에 나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원래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게요. 제주 공무원 제주가 부리고 돈은 따뜻하게 먹더라고요. 다 국방부 장관이 악수하고 책임 받아. 정영국 지금 장관은 여기 만드는데 아무런 그게 없거든요. 일도 협력한 게 없거든요. 합참의장인데 뭐 하겠어요. 어쨌든 이제 공은 그렇게 먹는 거예요. 공은. 어쨌든 이제 내년에 밀양에서 만든다고 그러길래 뮤지컬을 만든대요. 뮤지컬을. 여기도 구미도 똑같이 제가 구미도 잘 들으세요. 구미도 뮤지컬 만들 수도 있어요. 제가 밀양에 뭐라고 했냐면 직원한테 밀양 지역에도 뮤지컬 업체들이 많고 단체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쓰는 건 괜찮은데 주연 배우를 그분 쓰면 안 된다. 안동이 그래서 망했어요. 안동이 김락 여사라고 뮤지컬이 있어요. 눈 장님된 여사 동님은. 근데 뮤지컬이 있는데 뮤지컬 매년 해요. 매년 해. 그쪽 지역의 뮤지컬 업체가 해가지고 그 안동 보건주체에서 돈 주고 하는데 텅텅 비어. 안 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티켓 파워가 없는 거예요. 티켓 파워가. 그래서 그 얘기하면서 제가 밀양 김원봉의 경우에는 뮤지컬 김원봉이나 뮤지컬 만들면은 이렇게 하시라. 어떻게? 내년 11월에 상영할 거니까 아직 시간 많아. 조급해하지 마. 일단 도만 만들어놔. 도만. 저 자문료 줄 거만 고민하고 있다가 내년 1월에 얼마 남았지? 1월에 입대하는 연예인들 잘 보면 돼요. 내년 입대하는 연예인들 한 2달 이제 군대 갔다 오잖아요. 논산 훈련소 있을 거니까 2달 정도 있다가 또 자대 배치 또 해야 돼요. 자대에서 또 한 달 정도 있어야 돼. 그냥 막 이제 돌아다니면 또 욕먹어 자대에서. 그러니까 내년은 3월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3월부터. 그래서 내년 1월에 입대하는 연예 사병을 캐스팅하면 되는 거예요. 걔를 이제 한 4월부터 준비시키면 충분해. 그 전에는 이제 저랑 같이 시나리오 만들면 됩니다. 시나리오. 그거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성공의 이제 조건을 몇 가지 말해줬더니 무릎을 딱 치면 그냥 했대야지. 그러니까 왕산허위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왕산허위도 왕산 선생도 이제 그 무장운동을 하셨으니까 이 드라마틱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또 그 얼마나 내용이 재밌어요. 허원연합 해가지고 그 자손들 뿔뿔이 터지고 뭐 간호는 내용이 많거든요. 그러려면은 언젠가 뮤지컬을 만들면은 제 말 따라 하십시오. 제 말 따라. 다음 주 목요일 날 연애 사병을 꼭 써야 된다 이거. 연애 사병을 써야. 다음 주 목요일 날 오페라 있어요. 왕산. 오페라요? 네. 누가 봐요? 그거는 저기 누가 들어요? 뭐 주인공들이 네. 그 경대, 영대 교수들 뭐 이런 네. 오페라니까. 관계자 여기 관계자 계신가요 혹시 오페라? 안 계시면 욕심해야 되겠는데. 그거는 남존이 시키는 거예요. 오페라 업자들 돈 주게 하는 거예요. 아무 교육 효과가 없어요. 자기 혼자 자위하는 거예요. 자기 하는 거. 아무 교육 효과가 없고 파급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파급 효과. 젊은이들 아니니까 젊은이들이 어쨌거나 이거는 교육인데 지금 우리 말고 왕산이라는 이름조차도 모르는 애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왜 자기 방식으로만 아이들한테 기념하라고 하냐고요. 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줘야지.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경우 많아가지고 그게 독립운동 기념사업 못하는 그런 케이스예요. 오페라 만들고 뮤지컬 만들고 누가 다 들으냐고. 돈 주고 가도 안 가게. 차라리 유튜브를 만들든지 유튜브를 저렇게 하나 만들든지 유튜브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내년에 좀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밀양에서 내년에 준비하고 있으니까 구미에서도 뭐 시장님 계신 동안에 뭐가 좀 만들어가지고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 질문 있어요? 네, 네. 선생님. 네. 조선 역사가 네. 1392년부터 1392년요? 조선시대? 예. 1392년부터 대한제국이 만들어질 때 그렇게 1897년. 1970 1897. 예, 97년까지입니까? 아니면 1910년까지? 1910년까지 봐야죠. 1910년. 네. 왜냐면 대한제국이 조선을 승계했다고 얘기하니까. 네. 대신에 끝만 올린 거예요. 끝만. 우리도 황색 옷을 입을 수 있다. 황색 옷을 입을 수 있다. 전에는 그 청나라 황제만 황색 옷을 입고 우리는 빨간색 옷을 입잖아요. 우리도 황제 나라가 됐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계승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봐야 되죠. 근데 말만 황제 옷 입었다 하는 거지 뭐 황제가 말만 황제죠. 한 게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은 친일파 청상하지만 실제로는 러일전쟁 때 러시아가 이겼으면 우리는 지금 친일파 청상하고 있어요. 러시아. 거의 이제 고종이 러시아 쪽에다 몸을 다 줬거든요. 러시아 자고 있는데 공사 자고 있는데 다음날 들어오자. 고종이 러시아 공사 문 따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러시아 먹고 싶어가 죽겠는데 입에 들어온 거야 그냥 나부터 드시오. 근데 러일전쟁 때 이제 일본이 이기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고종이라고 한 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거나 만국의 책임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어쨌든지
그것이 요즘에는 좀 약간 그 MB 정권 때 국사편찬위원장이 이태진 교수인데 서울대 국사학과 이분이 대표적인 고정 연구자, 고정 복극주의자예요. 그래서 고정 황제에 대해서 너무 올려 이게 너무 올린다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지금 그걸 박원순 시장 좀 따라해가지고 내가 진짜 불만인데 그래가지고 뭐 대한제국 그 석조전 그 덕수궁 대한제국 뭐 황제 뭐 지휘식도 뭐 다시 한번 복원한다. 아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이 지금 대통령 되려고 별짓 다 하네 진짜. 아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뭔 소리를. 아니 그 고종이 죽인 동학혁명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럴 때가 아니잖아. 우리가 민주공화국 100년을 기념해야 될 때 대한제국 황제 그걸 뭐 복원해가지고 하면 돼요? 이거 왕국입니까? 우리 봉건제국 갑니까? 모르지 않지만 자꾸 이게 자꾸 위안을 넓히려고 이렇게 이 녹음 안 되시죠? 헛바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역사를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지. 이것도 좋다. 저도 잘 됩니까 이게? 제가 구미시장이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구미시장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왕산 묘소도 가고 박정희 묘소도 가면 되겠어요? 안 되지? 자기 입장을 명확해야죠. 그래야지 지지가 생기는 거죠. 예. 질문 없으신 걸로 알고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저도 느끼고 아는데 100년 전에도 그 민주공화국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NGO가 많았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시간 갖도록 하고요. 늦게까지 강의해 주신 강사님과 우리 모두 박수 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서 기념 촬영하고 갈 거니까